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12월 23일입니다. 자, 현대약품 제가 지금 혼자서 허공에다 대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녹화가 된 줄 알았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지금 말을 하고 있었고요. 자, 현대약품은 이렇게 좀 매매를 했어요. 9,500, 한 90원 그 정도의 매수를 해서 현재 절반 물량 9,850원에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절반의 절반 물량 12,200원에 지금 매도를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돌파할 때 좀 매수를 해서 지금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12,200원에 매도를 걸어 놨는데 1150원까지 찍었죠. 일단 얘는 현재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얼만큼 올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이제 14%, 15% 구간이기 때문에 뭐 20%를 찍으러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요. 자, 나머지 물량 좀 대응을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정정 주문,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부 좀 더 매도를 했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좀 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약품 결국에는 고점을 돌파를 했죠. 자, 1,500원 도전을 하고 있고요. 이거 1,500원 뚫으면 11,000원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뭐 수익률이 8%가 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언제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1,500원 터치했죠. 자, 12만 주 물량 이거 먹고 돌파를 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500원도 뚫어버리네요. 굉장히 강합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저는 적당히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전량 매도됐고요. 12% 정도 수익이 나고 매도가 된 것 같아요. 물론 뭐 전량 다 물량으로 홀딩을 해서 수익을 냈다면은 수익금이 컸겠지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상승하다 하락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겨가면서 확정을 짓는 게 좋습니다. 자,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가장 심리가 편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약품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콕스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해봤고요. 자, 얘는 유상증자가 떴는데 그게 악재로 지금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파락을 해서 일단 시초가에 매수를 좀 해봤습니다. 네, 메디콕스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네요. 네, 현재 6%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충분히 좀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절반 물량 매도한 줄 알았더니 수량을 잘못 입력을 했네요. 2,700주를 입력한다는 게 270주만 입력이 됐습니다. 다시 좀 매도할게요. 위쪽에다가 잘 매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아래쪽에서 산 물량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위쪽에서 이제 물린 사람들이 반등이 조금 나오니까 손해를 줄이려고 이제 매도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2,050원 정도에 매도를 했던 것 같은데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다시 2,050원에 절반 물량 좀 매도를 걸어봤고요. 충분히 뭐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매도가 됐고요. 여기서 제가 놓쳤지만 결국에는 좀 슈팅이 나오죠.
자, 얘는 삼자 배정 유중이라는 뉴스가 떴는데 그게 악재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저는 아래쪽에서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해서 수익이 좀 났고요. 자, 현재 뭐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위쪽에 물린 사람들도 수익을 손해르죠. 손해를 좀 줄여야 되는 거고 아래쪽에서 매수한 사람도 또 수익 실현 욕구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랑은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자, 뭐 많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 절반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부담은 없고요. 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메디콕스 전량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고요. 위쪽에서 한 차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는 바람에 뭐 반등이 뭐 바로 나와서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안전하게 저는 수익권에서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자, 메디콕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 물량 좀 매도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이 앞에 분봉상 좀 횡보하면서 만들어졌던 이 물량들이 조금 저항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래가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돌파를 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오후장에 물론 돌파를 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안전하게 절반 좀 수익 실현을 했고요. 자, 나머지는 좀 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돌파를 해네요. 제가 팔자마자 또 반등이 나와버리고 있어요. 자, 현재 3% 구간 좀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뭐 이런 자리 돌파를 한다면 또 위로 한 차례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진 시가 정도까지 뭐 요 정도나 요 정도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부딪히고 떨어진다면 전량 수익 실현하도록 하고요. 돌파하는지 아래로 좀 떨어지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고바이오랩 전량 매도하고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오후장에 반등을 좀 강하게 하고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냥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이는 게 지루해서 바로 물량 정리하고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자, 고바이오랩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도 조금 많은 종목을 매매 대응을 했어요. 오늘 장이 변동성이 좀 컸죠. 오전에 한 차례 시장이 좀 아래쪽으로 빠르게 하락을 했다가 코스피 시장은 LG전자, LG그룹주들이 싹 다 20% 이상 막 반등이 나오고 아주 엄청난 시장이 좀 만들어지면서 코스피 시장은 좀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코스닥 시장은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오후장에 좀 급락이 떨어졌죠. 자,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중에 이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하고 신규 상장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일제히 다 급락이 떨어지면서 이 그 관련주들이 오늘 전부 다 시퍼렇게 좀 멍이 들었어요. 오늘 현대약품도 좀 파랗게 멍이 들긴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굉장히 강하게 돌파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약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약품은 어제 일정한 이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강한 상한가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종목이었고 오늘 분봉상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장 초반에 살짝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뺐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 이렇게 돌파를 했죠. 자, 여기 이제 돌파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매수를 했어요. 원체 좀 강하고 일봉상의 차트도 좋았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정 없이 바로 좀 대응을 해서 반등이 좀 나왔고요. 자, 여기서 매매할 때 제가 녹화 버튼을 누른 줄 알았는데 녹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혼자서 막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 VI 갭 구간 들어갔을 때 제가 녹화가 안 되고 있는 걸 알아서 여기서 이제 좀 영상을 켰죠.
좀 녹화가 안 된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영상이 좀 다행히 녹화가 돼서 매매 내용이 좀 공유가 됐습니다. 일부라도. 자,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제가 일부 물량 좀 매도를 했고, 여기 상승 VI 갭 이후에 살짝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또 일부 물량 매도를 했죠. 자, 그리고 1,800원에 전량 매도를 하면서 한 여기서 이제 12%가 넘는 수익률이 좀 발생을 하고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에요. 자, 그 이후에 급락이 좀 떨어졌죠. 오늘 이 제약바이오 관련한 종목들 중에 대웅제약과 대웅, 현대바이오가 대장주였는데 걔네들이 이 치료제 관련해서 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이 오늘 무더기 하한가로 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던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오늘 다 급락이 좀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무서운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어쨌든 현대약품은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가 됐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메디콕스를 좀 매매를 했죠. 자, 메디콕스는 오늘 유상증자 늘수가 뜨면서 아래쪽으로 좀 급락이 떨어졌어요. 자, 주주 배정 유상증자였기 때문에 저는 좀 심하게 급락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반등이 한 차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시초가에 매수를 하고 반등을 좀 강하게 줬죠. 여기서 한 6%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절반을 매도하려고 했는데 제가 주문 실수로 2,700주를 270주로 기입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일부 물량만 매도가 되고 빠졌는데 결국엔 다시 올라와서 절반 물량 적절하게 좀 매도가 됐습니다. 자, 차익 실현 물량과 위쪽에서 물린 매도 물량들이 동시에 이제 출회가 되면서 아래쪽으로 좀 빠졌고요. 여기 반등 줄 때 다행히 저는 빠져나와서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은 좀 과하게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차후에 움직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고바이오렌 매매를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계속 윗골이 달면서 부딪히던 자리 좀 인위적으로 아래쪽으로 흔드는 구간을 가져가면서 매집을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그 자리 42,500원 자리 제가 거기서 매수한 거예요. 어제 그 자리에서 제가 매매했다 털렸죠. 여기 돌파 나올 때 매수했다가 흔드는 구간에서 결국에는 본전가에 제가 빠져나왔는데 슈팅이 그냥 나오면서 날아갔죠. 자, 오늘도 결국엔 그 자리 여기서 제가 매수한 거거든요. 여기서 매수해서 반등 줄 때 좀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팔고 여기서 좀 팔고 했죠. 자, 결국에는 그 자리가 지지저항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오후장에 코스닥 시장이 한 차례 더 급락이 떨어지면서 이 바이오자 붙은 종목들은 오늘 다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같이 덩달아서 좀 빠진 것 같아요. 일봉상 일단은 장대 항봉을 뽑아준 이후에 거래 없이 좀 급하게 떨어졌죠. 자, 이런 종목들 제가 매집봉 매매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한 또 영상이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참고하시면 이런 종목도 매매 대응할 수 있는 자리들을 또 찾아서 대응하면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공유된 종목은 좀 매매를 마쳤고, 자, 이외에 제가 종근당을 또 매매를 좀 했는데요. 자, 종근당은 오늘 일봉상 이런 윗꼬리 매물 때 이제 고점 돌파 자리 있잖아요. 22만 5천 원 자리가 될 거예요. 아마 제가 거기서 매수를 좀 해서 이 투매 구간을 활용해서 좀 매매를 해서 수익을 짧게 좀 내고 마무리를 했어요. 22만 5천 원 자리가 대략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자, 여기서 매수해서 이렇게 반등 줄 때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자, 요 구간이 작지가 않아요. 요게 이렇게 보면은 고점까지 2.7%, 여기까지 보면은 뭐 한 3% 이상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좋다. 저도 짧게 좀 수익 내고 빠져나왔고요. 자, 이렇게 종근당 매매 마쳤고, 자, 하나기술이 오늘 또 강했었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어제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전고점 돌파를 이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특징주로 설명을 안 드렸던 거고요. 자, 오늘 갭을 띄워서 그 자리를 돌파를 했죠. 지지저항 라인을 갭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던 놈이에요. 자, 3분봉으로 아침에 일찍 아래쪽으로 한 차례 뺐죠. 흔드는 구간을 가져갔고 요즘에 다 이런 식으로 좀 과하게 아래쪽으로 흔드는 패턴들이 나온다라고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그 자리를 돌파를 딱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돌파 나올 때 제가 이 종목 봤다면 이 종목 매매했을 건데 여기 돌파 나올 때 제가 이 종목 체크를 못 했고요.
여기 한 차례 이제 N자형으로 파동으로 이렇게 슈팅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N자형 파동으로 슈팅이 나오고 여기 이제 고점 라인 떨어졌을 때 제가 여기서 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고점 돌파된 자리 지지로 본 거죠. 그래서 반등 살짝 줄 때 이것도 빠르게 좀 수익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하지 않은 종목들은 이런 데 잘 지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바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로 투매 매매든 돌파 매매든 지지 저항을 찾아서 매매를 하든 강한 종목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기술 매매도 이렇게 좀 맞췄고 현대모비스를 오늘 좀 손절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은 뭐 물량을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제가 여기 이제 고점 라인 지지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급주 매매 겸해서 이 정도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렸었고요. 1차 매수 물량만 들어가서 그냥 좀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기아차 포함해서 이 현대 그룹주들도 반등이 한 차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칙적으로는 3분의 1 지점 4분의 1 지점이죠. 이 정도 구간에서 이거 손절이 나갔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저도 원칙을 좀 어기고서 매매를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좀 반등을 이용해서 손절을 좀 쳤습니다. 그래서 얘는 손절로 좀 마감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시장이 굉장히 이 제약바이오를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좀 무서웠던 구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홀딩을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굉장히 좀 힘든 하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일 좀 반등을 강하게 줘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 매매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좀 매매를 했습니다. 현대약품 돌파 매매로 수익을 좀 잘 냈죠. 자, 유나이티드 제약도 매매를 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자, 이 종목 잠깐 볼까요? 자, 이 종목은 분봉상 요 자리죠. 예, 요 자리 이제 돌파 강하게 나왔던 자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 떨어질 때 반등 구간 좀 이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짧게 내고 마무리가 된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도 지지 저항을 활용해서 좀 매매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종군당 마찬가지로 지지저항 활용해서 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죠. 하나기술은 분봉상 돌파된 고점 마찬가지로 지지저항으로 매매를 했고요. 메디콕스는 유상증자 악재가 나왔지만 시초가에 매매 대응해서 수익을 좀 냈고요. 자, 종군당 이거는 별로 의미 없었고 고바이오랩은 마찬가지로 지지저항으로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손절이 나갔고요. 오늘은 거의 뭐 이 지지저항으로 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던 것 같고요. 자, 오늘까지 좀 일별 수익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으로 매매 내역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는 웬만하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충분히 제가 계좌를 여러분들과 이 일일 매매 내역과 또 월별 매매 내역을 공유를 하면서 충분히 수익을 내는 부분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계속 보여드리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 일단 뭐 매매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총 17거래일을 좀 매매를 했어요. 17거래일 중에 손절이 나간 부분이 좀 있죠. 한 4거래일 정도 손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이때가 제가 좀 매매가 살짝 꼬이면서 살짝 마인드가 흔들렸던 구간이기도 좀 했습니다. 매매가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정석적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움직이질 않고 조금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살짝 손실이 났던 구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잘 대응을 해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 달 동안 17거래일 중에 13거래일이 수익이고 4거래일이 손실이기 때문에 승률로 따지면은 75% 정도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승률이 나와야 수익률이 따라온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꾸준한 승률로 수익률을 얻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했고요. 오늘장 특징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를 안 볼 수가 없죠. 자, LG전자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이 시총이 무려 15조짜리입니다, 여러분. 참 어이가 없고요.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대단하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고요. 이 대형 우량주가
이 애플의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애플카라 그러죠. 이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캐나다의 마그나라는 이 전기차 부품 생산하는 회사와 부품 생산 공급을 조인트한다라는 이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애플카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LG전자를 필두로 해서 뭐 LG 이노텍, 또 LG, 또 LG 디스플레이, 뭐 LG 관련주 중에 LG자만 들어가면 다 뭐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20% 이상씩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요. LG전자 상한가에 들어갔고 LG전자 우선주인가요? 그것도 상한가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종목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급등주처럼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가 진짜 이 가장 매매할 만한 포인트 구간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좀 아쉽게 놓쳤어요. 오늘 이 종목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가장 강한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을 매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매매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이 대형 우량주가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내일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일 이 종목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로 애플카 이슈로 인포뱅크라는 종목도 강하게 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얘는 이연상으로 좀 들어갔어요. 자, 인포뱅크하고 대성엘텍이라는 종목도 같은 이슈로 좀 움직이거든요. 자, 그렇지만 인포뱅크가 대성엘텍보다는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얘는 이제 동전주에서 1,000원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분봉상의 움직임은 얘가 조금은 낮긴 한데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으로는 인포뱅크가 좀 강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종목들이 거래 대금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는 조금 부합하진 않아요. 움직임은 나쁘진 않지만 거래 대금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뭐 매매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한 종목으로 또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 또 상한가에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1차 파동 이후에 윗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고 오늘 또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자, 일봉상의 모습은 굉장히 좋죠. 얘는 월봉상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돌파할 때의 거래 대금이 조금 약한 게 아쉬워요. 2천억 정도가 터져서 거래 대금 자체는 작진 않지만 이 앞에 이제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거래 대금이 아니라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분봉상의 움직임도 조금 급한 면이 있죠. 이 정도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게 움직였지만 막판에 좀 강하게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간 부분이라 조금은 내용이 부실하다, 스토리가 좀 적다, 짧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종목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상한가 봉이기 때문에 정고점을 또 꼬리 매물대까지 깔끔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석경 AT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입니다. 이 종목은 뭐 분봉상 움직임이 없이 그냥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자, 얘는 따상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분봉상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스토리가 없는 상황에서 내일 움직임에서 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종목은 나노 소재 기업인데 이 헬스케어하고 전기전자 분야의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자, 요즘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불을 뿜다가 오늘 좀 철퇴를 맞았는데 자, 얘는 좀 독고다이로 혼자서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움직임 또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웅제약하고 대웅 그리고 현대바이오 짧게 좀 보고 특징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제약이 오늘 하한가에 들어갔어요. 얘는 단일호가 거래로 하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아마 변동성이 좀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래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요 구간에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만들어졌던 이 구간까지 진입을 해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어쨌든 세력들은 물량을 좀 넘겨야 되는 과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더 뺐다가 들어줄 수도 있고요. 들었다가 뺄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대응하지 마시고 그냥 보는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겠고 대응 가능하신 분들이야 뭐 매매해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자, 대응도 마찬가지로 분봉상의 움직임이 얘는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요런 구간 반등 나올 때가 이게 보통 막 10%가 넘어가거든요. 20%가 넘어가네요. 자, 요런 구간이 뭐 10%가 넘어가는 구간이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은 내일 움직임이 아마 굉장히 위아래로 크게 흔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현대바이오도 가장 강하게 이제 대장주로 움직였던 놈인데, 자, 이놈도 오늘 이제 단일호가 거래가 풀리면서 변동성이 컸죠. 자, 요 구간을 살펴보면 이 구간에서도 얘도 이런 구간이 짧게 반등 나오는 것 같아도 16%, 이런 구간이 거의 20% 반등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내일 또 변동성이 계속 커지면서 아래 위로 크게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한 차례 외봉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런 테마의 이슈 대장주로 움직이는 놈들은 외봉으로 한 번에 죽지 않아요. 이렇게 더 뺐다가 이렇게 들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빼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위로 뺐다가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분명히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 특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 정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21선 자리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종가 저가의 캔들이 만들어지면 하락이 만들어지는 시장에서는 전강 후약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어쨌든 상승 추세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21선에 닿는 구간이 온다면 또 시장 대기 매수세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될 수 있겠죠. 매수하지 못했던 좋은 종목들을 또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랫꼬리도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21선을 지지를 하고 아랫꼬리를 그래도 좀 달아줬기 때문에 양호한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내일 한 차례 반등을 강하게 줄 수도 있고 조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21선을 이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쉽게 이탈이 만들어지진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좀 좋았죠. 자, 코스피 시장은 21선을 마찬가지로 터치를 하고 반등을 강하게 해주면서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줬어요. 오늘 LG 그룹주들이 대거 상승을 강하게 일으키면서 코스피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좀 대형 우량주 쪽에서도 강한 수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준수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호한 모습들의 이 반등 구간을 좀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보여서 나쁘지 않은 코스피 시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지수의 키 맞추기가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조금 가격 조정이 빠르게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기다려줬던 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이 아랫꼬리를 달면서 횡보를 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살짝 주긴 했지만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또 시장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힘이 강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1선을 빠르게 강하게 이탈할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보고요. 물론 대형 악재나 뭐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뉴스가 발생을 한다면 뭐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도 21선 구간에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모습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또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